안녕하세요. 강의연구소 대표 전아르입니다. 와, 여러분 정말 디벨롭의 마지막 강의. 사실 본 강의의 가장 실질적으로 마지막 강의가 그렇습니다. 우리 고지가 눈앞입니다. 제가 항상 조금만 더 힘내라 그랬는데 오늘도 힘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강의의 조건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죠. 저한테 많은 것들 배우셨으니까 아마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요. 좋은 강의의 조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쉽고 재밌고 도움이 되고 열정적이고 최신이고 기타 등등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좋은 강의의 조건 중에 가장 찾기 힘들면서도 가장 가치 있는 조건은 바로 인사이트란 단어입니다. 인사이트가 있는 강의가 굉장히 사람들이 찾기 힘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희소성이 있는, 가치 있는 강의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인사이트는 통찰 또는 본질을 꿰뚫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어디선가 들었을 법한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고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 강사님만의 통찰이 담긴 메시지를 들으면 눈이 정말 띠용하면서 그 강사님의 말이 인상이 굉장히 오래 남는데요. 여러분의 강의가 이렇게 인사이트 있는 강의까지 된다면, 이렇게까지 디벨롭이 된다면 정말 여러분의 강의는 그냥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냥 쉽고 친절한 강의를 넘어서 여러분이 독보적인 인사이트가 있는 강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 3가지 단계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3가지 단계를 습관적으로 밟으시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3가지 단계를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밟아 나가신다면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향상시키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인사이트를 만드는 성장 첫 번째 방법은 평소에 수시로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됩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2016년 3월 이때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으로 이긴 날을 기억하시나요? 진짜 이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뉴스와 모든 이목들이 다 이 게임에 집중이 됐었는데요. 너무너무 센세이션했죠. 사실 이전에 AI가 체스에서 사람을 이겼을 때도 이렇게까지 센세이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둑은 그 경우의 수, 그 게임의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정말 AI가 이길 거라고 사람들이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묘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둑이나 장기에서 어떤 생각해내기 힘든 수, 서로 한 수 한 수 이렇게 두는데 딱 어떤 수를 뒀을 때 흐름을 딱 끊어버려서 게임을 끝내버리는 그 한 수를 묘수라고 합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이런 묘수를 딱딱 던지면서 그 흐름을 끊어버리면서 이세돌을 이기게 된 거죠. 과연 AI가 바둑에서 어떻게 그런 기묘한 묘수를 발휘했을까요? 이미 역사적으로 진행됐던 모든 바둑의 경우의 수를 그 AI에 다 입력을 시켰기 때문에 그 기존에 이미 있었던 많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묘수, 직관적인 그 한 수를 둘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묘수는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강의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강의가 정리이자 동시에 창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그 정리한 생각을 어떤 말과 어떤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지, 이게 바로 창조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번 클래스유 강의를 준비할 때도 전 진짜 창조의 고통을 가장 끝판왕으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강의를 할 때 나에게 평소에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지, 그 데이터가 많아야 거기서 정리가 되고 거기서 조합을 해서 창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데이터의 인풋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이 문장에서 제가 한 단어를 추가해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인풋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보통 SNS,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 내가 관심이 있는 그 분야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을 해서 계속 관심사만 나에게 추천을 해줘요. 그래야지 그 관심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소비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뉴스 등 이런 콘텐츠는 그 사이트의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추천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 시선이 계속해서 편협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이런 성향이 있어서 경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기계발서만 살 거고, 에세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세이만 고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 분야의 데이터만 취합하면 묘수를 절대 둘 수가 없어요. 내 분야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묘수를 두려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인풋을 해야지 묘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강의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경제 경영이나 자기계발 분야의 데이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또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질 것 같아서 전 유튜브를 여기 보시면 거의 한 700개 정도를 지금 채널을 구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채널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일부러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 만한 다양한 분야의 채널들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슈카월드는 경제고, 그리고 셜록 현주는 약간 건축, 조승우의 탐구생활은 약간 인문, 그 효기심은 역사, 너진똑이랑 지식은 날리지 이런 건 약간 뭐랄까 어떤 지식적인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이고, 그리고 디에디티는 IT, 그리고 예술의 이유랑 널 위한 문화예술은 이제 예술 관련된 분야예요. 그래서 이런 채널들을 저도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서 일부러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 채널들은 이 분야의 정보를 되게 재밌게 알려주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들의 지식을 짧은 시간에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볍게 재밌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본 다음에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면 또 검색을 하고 계속 검색하면서 계속해서 깊은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제가 알려드린 이 채널을 오늘 구독을 하시고 영상을 몇 개 봐보시면 이런 유튜브 알고리즘이 또 조금 바뀌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채널들, 다양한 분야의 채널들을 한번 추천을 해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란 재료가 많아야지 그 데이터로 멋진 요리를 창조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이트를 만드는 성장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깊이 있는 사유를 해야 된다입니다. 사실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데 사유란 단어가 더 심도 깊고 더 뭔가 오랜 고민을 끝에 나온 생각인 것 같아서 사유라는 단어를 제가 결정을 했는데요. 제가 주제 찾기에서 제 콤플렉스를 말씀을 드렸었죠. 일할 때 외에는 생각이 깊지 않은 게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옛날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 별명이 닭공이었어요. 여러분 닭공이 뭔지 아세요? 네, 닥치고 공격이라는 뜻입니다. 네, 생각보다 행동이 빠르다는 건데요. 당연히 그래서 장점도 많았지만 그래서 단점도 많았죠. 좀 두루뭉실하고 좀 사람들에게 어떤 설명을 할 때 와닿지 않고 어떤 식상한 표현들을 좀 주로 쓴다는 등 이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생각이 깊지 않았냐 그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옛날부터 다양한 데이터에 인풋을 많이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인풋을 너무 많이 하니까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계속 이동하면서도 유튜브 보고 화장실에서도 계속 인터넷 보고 누워서도 인스타그램 보고 쉬는 시간 생기면 또 책 보고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데이터를 엄청 많이 취합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첫 번째 조건을 충족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조건에서 끝나면 남의 생각들로만 내 머리가 다 차고 끝이 납니다. 내 머릿속에 내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로만 머리가 가득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하려면 이제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다 시도하고 경험을 했던 것 중에 가장 쉬우면서도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터넷이나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볼 때 댓글을 보지 않았어요. 저는 옛날에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요. 지금도 의식하지 않으면 나온 습관인데 어떤 뉴스를 볼 때 뉴스 내용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걸 이해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쓱 올리고 아래 댓글들을 봐요. 그래서 그 댓글들의 약간 여론으로 내가 약간 생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어떤 글이나 어떤 영상을 볼 때 그걸 충분히 풀로 정속도로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댓글을 보지 않고 내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 어떠지? 이러면서 이 댓글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책을 읽을 때 저도 어떤 책에서 어떤 글을 보면서 이거는 왜 이러지? 이렇게 질문을 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질문만 쓰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책을 피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볼 때 질문이 들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답까지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생각이 정말 점점 더 심도 깊게 진화되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중요한데요. 생각할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인풋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를 들면 카페를 갈 때도 내가 뭐 글을 쓰러 가야지, 내가 어떤 책을 읽으러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을 정하지 않고 그냥 어떤 카페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다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을 이렇게 보지 않게 그냥 걷는다거나 아니면 운전할 때, 전 운전할 때도 굉장히 깊이 있는 생각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럴 때 노래를 듣거나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운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저도 핸드폰의 노예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되게 켜고 싶은데 엄청 참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손이 핸드폰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사실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진짜 일주일에 한 번만 이런 시간을 가지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전부 다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진짜 일기 쓰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드네.
또 이런 질문이 드는데, 난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네? 그러면서 그냥 그걸 글로 다 쓰는 거예요. 여기서 장점은 내 머릿속에만 이렇게 생각이 있으면 이게 휘발되거나 정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글로 써놓으면 내 눈으로 그 글이 보이잖아요, 이게. 그럼 내 생각이 내 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구조화가 되기도 하고 글로 쓰면서 더 정리가 잘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글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활용을 하기도 좋죠.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인풋을 많이 하신 다음에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방법, 여러분 이 네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이트를 만드는 성장 세 번째, 마지막 방법입니다. 내 메시지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평소에 수시로 다양한 데이터를 많이 쌓고 그리고 깊이 있는 사유를 해서 여러분만의 메시지가 만들어졌다면 이 메시지를 조금은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초보가 왕초보에게 가르친다. 조금 식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런 거는 레벨 1에게는 레벨 2가 전문가다. 자, 이런 문장 제가 일부러 굉장히 고민하고 노력해서 만든 문장입니다.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너무 식상한 표현이면 전혀 감동을 줄 수 없고 인상이 오래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은 강의를 할 때 되게 힘줘서 노린 문장인데 진짜 먹혔어요. 나중에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은 이 문장을 항상 모두 다 적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어떤 문장, 이 메시지를 딱 강조하고 했던 게 사람들에게 잘 들어맞았다라는 거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냥 인사이트는 통찰력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인사이트는 바둑에서 묘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인사이트는 어떤 기술적인 걸 활용할 때 쓰는 단어인데 바둑이라는 아주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표현을 빌려오는 거죠. 이렇게 다른 분야의 예시를 들면서 표현을 신선하게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으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할 때 너무 있어 보이려고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명언 대잔치 하는 것처럼 모든 문장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있어 보이게 말하려고 하면 오히려 되게 혼란스럽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의는 항상 전반적으로 여러분 꼭 쉽게 말하되 정말 힘주고 싶은 메시지만 힘줘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종종 하는 실수인데요. 최근에 갑자기 꽂힌 어떤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떤 책을 봤을 때, 어떤 유튜브 봤을 때 되게 인상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계속 언급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의식적으로 빼지 않으면 갑자기 내 강의에서 왜 이 말을 갑자기 하지? 이렇게 좀 의문스러운 그런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과감하게 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 메시지에 너무 빠져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메시지는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강의가 있으면 그때 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다르게 표현을 하라는 뜻은 더 쉬우면서도 더 와닿게, 더 인상에 남게 표현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의 요약 정리입니다. 여러분, 인사이트를 만들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만의 독보적인 그런 인사이트를 만들려면 평소에 수시로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된다. 특히 다양한 분야로. 그죠? 그리고 깊이 있는 사유를 해야 된다. 제가 깊이 있는 사유를 한 4가지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을 통해서 나온 내 메시지를 조금 다르게, 신선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만의 특별한 강의를 만들려면 나만의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인사이트는 계단식으로 성장을 하지가 않아요. 딱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오르듯이 이렇게 따박따박 성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J커브를 그리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초반에는 너무 지지부진할 거예요. 내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생각할 시간도 충분히 갖고 문장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식상하고 어디서 들어볼 법한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진짜 이런 시기를 거쳐서 갑자기 이렇게 폭발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막 폼이 올랐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단계를 가면은 정말 아웃풋이 하나도 안 나오다가도 갑자기 정말 눈으로 보이는 그런 멋진 인사이트에 대한 아웃풋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의 생각 그리고 나만의 정의, 나만의 표현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인사이트에 대한 노력을 꼭 항상 계속해서 거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강의 만들기도 바쁜데 디벨롭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핸드폰 다 켜보시고 데이터 관련 어플 그 어플 내가 몇 시간 사용했는지 나오는 게 갤럭시랑 아이폰이랑 다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저도 그런 걸 확인을 틈틈이 하면서 제가 얼마나 좀 낭비한 시간이 많은지 그런 걸 스스로 체크를 하는데요. 진짜 하루에 생각보다 버린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들을 좀 줄이고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 아예 두고 가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시간 만든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책을 놓는다거나 또는 이동할 때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운전할 때 아예 내가 어떤 유튜브를 볼 때 다양한 분야 유튜브를 봐야겠다. 그리고 유튜브 볼 걸 아예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귀로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운전할 때 그냥 노래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생각할 시간 갖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말 짬짬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디벨롭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방법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선물로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노션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사이트, 여러분의 디벨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벨롭에서 3가지를 알려드렸잖아요. 피드백을 통한 디벨롭, 그리고 다른 강의를 통한 디벨롭, 그리고 인사이트를 위한 그런 디벨롭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이 평소에도 수시로 노력하실 수 있는 노션 템플릿을 제가 만들어놨는데요. 이 노션을 여러분이 페이지를 복제를 해가시면 돼요. 이걸 복제해가는 방법은 제가 따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션을 복제를 하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피드백 템플릿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 샘플을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날짜에 언제 몇 월 며칠에 강의했는지 날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강의 제목, 여기 열기 버튼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총평, 좋았던 점, 아쉬운 점, 개선 방법까지 적어라 그랬죠. 그리고 기억에 남는 멘트, 기타, 사진, 수강생에게 받은 피드백, 설문조사 파일 있으면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노션에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엑셀 파일, PPT 파일 다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강생에게 후기 유도를 했는지, 후기도 따로 스크립해서 모아놓으라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뭐 어떤 후기가 있었다 또는 어떤 파일이 있으면 이렇게 파일을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올릴 수도 있고 또 동영상 올릴 수도 있고 파일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다 올리시고 자동 저장이 되거든요. 자동 저장 되면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녹화본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여러분이 오프라인 강의 했으면 오프라인 강의 클릭하면 되고 온라인 했으면 온라인 그리고 녹화본이었으면 녹화본 클릭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인원, 대략이라도 적어두세요. 대략 정도 적어두시고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걸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이 강의하고 나서 여러분 SNS에 포스팅을 해서 자체적인 노출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강의 한 번에 최소 3개는 여러분이 포스팅을 해야 됩니다. 강의를 잘 했는지 그 종료에 대한 강의 여러분 잘 끝냈어요. 너무 뿌듯합니다. 고객들 반응이 어땠어요? 이런 거 종료 포스팅 했으면 클릭. 그리고 후기만 모아서 따로 포스팅하세요. 내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후기, 뭐 설문조사 이렇게 적어줬어요. 채팅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카톡을 따로 보내줬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의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계획 포스팅은 뭐냐면 그래서 저는 다음 강의를 언제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는 날짜가 없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강의를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는 포스팅까지 하라고 3개의 포스팅을 하라고 이렇게 체크리스트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제가 피드백을 통해서 강의 디벨롭을 꼭 해야 된다 그랬죠? 이 피드백 기록만 하고 안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내 강의에 디벨롭을 했는지까지 체크하게 이렇게 4개의 체크박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또 추가하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 날짜 쪽에 보시면 점 6개가 있어요. 이 점 6개. 이걸 클릭하세요. 그리고 복제 누르면 바로 밑에 뜹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날짜 옆에 점 6개 누르고 복제 누르면 뜹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수정해서 뭐 3월 30일이면 3월 30일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이 제목도 수정하시고 그리고 이 안에 내용도 열기 들어가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말 강의를 한 게 이렇게 하나하나 쌓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1개, 2개, 3개 어느 순간 진짜 100개가 되고 이렇게 모두 다 여러분이 기록을 잘 해놓으면 이건 정말 여러분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그런 피드백 데이터가 모이는 그런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타 강의 기록 템플릿인데요. 이제 다른 사람의 강의나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를 기록한 용도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샘플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기서 점 6개 누르고 복제 누르시면서 계속 추가해서 아래쪽에다 기록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그걸 봤던 날짜 적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클릭해서 열기 들어오면은 제가 어떻게 적어놨냐면 강의 내용, 그리고 제가 뭐 적으라 그랬죠? 강의 자료에 대한 거, 그리고 강의력에 대한 거, 그리고 진행 방법에 대한 거, 그리고 수강생 반응, 기억 남는 거. 그리고 또 강의 전후 모든 프로세스 다 기록해 놓으라 그랬죠? 이 외 기타 사진. 이렇게. 이 항목들을 다 적어주시면서 다른 사람의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사 이름, 이 옆에 강사 이름 적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진행 방법 적으시고요. 사실 인원은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냥 대략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여기 이 총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강의가 1점이면 1점, 클릭해서 5점이면 5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하기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페이지를 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디벨롭 마지막에서 인사이트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을 여러분이 스크랩 하기 위한 템플릿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다양한 분야의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심도 깊게 생각하고 조금 다른 나만의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훈련을 항상 습관적으로 하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이 뭐 어떤 블로그를 보던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던 그 봤던 거를 이제 제목을 적어주시고 그거에 관련된 링크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블라블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제가 제클락 강의 페스티벌 계획표 이런 글이 되게 좋았다. 그럼 제목 적어주시고 그 링크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서는 뭐 큐시트 만드는 법을 참고하기 좋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오는 거죠. 코멘트를 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사실 이 제목만 보고는 어떤 내용을 배워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이걸 찾기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를 이렇게 적어두시면 여기서 이제 컨트롤 F 눌러서 찾기.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큐시트 궁금해요? 큐시트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딱 뜨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꼭 코멘트까지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공해드리는 노션 템플릿 3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복제해 가셔서 형식은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데이터를 모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조는 좀 유지를 하시면서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노션 템플릿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디벨롭 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따로 준비를 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